하나, 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힘내. 응? 하나, 둘. 하나, 둘. 아, 마이크 시험입니다. 하나, 마이크 시험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 시험입니다. 마이크 시험입니다. 하나, 둘. 반갑습니다. 다음 내용도 해봅시다. 잠시만요. 정적분 표시함수 2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미분과 연결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마지막 문제가 어쨌든 30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마지막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얘랑 켰네. 하나, 둘. 켰나? 하나, 둘. 아, 켰네요. 시작해 봅시다. 가볼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정적분 표시함수 2라고 되어 있는 챕터 8번째. 근데 잊지 마세요. 그냥 적분만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26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26번 키워딩 작업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관찰하시고 2018년 7월 17번이니까 어려운 위치는 아니에요. 그냥 좀 애매한 준킬러 위치라고 봅시다. 애매한 준킬러.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형이 0인 잠깐만. 최고차의 개수 줬으니까 기억하고 있고요. F형이 0이다. 이거 원점을 지난다. 그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차 함수 fx가 있단다. 알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족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F2하고 F하고 있다. 이건 조금 애매해. 왜 좀 애매하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물론 이런 3차 함수일 리는 없겠다 지금. 이건 1대1이니까. 이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럼 F1이랑 F5 같다라는 게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이쪽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상 이렇게 세 군데를 끊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논리는 그냥 느낌인 거죠. 어쨌든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너랑 같은 높이의 함수값을 갖는 게 2, 5로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는 요 같은 위치가 2, 5 있다 그러면 접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지만 그간의 출제 경험상 그다음 풀이 경험상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자, 우선 함수값이 같다를 가지고 행동하기에는 좀 조건이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은. 나조건 가보겠습니다. 나조건. 자, 요 키포인트가 이제 2번 이렇게 선생님이 붙여놨는데 방정식 fx는 p 다시 fx-p는 0 그러니까 fx를 p인 거죠. 이 녀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 느낌 딱 잡아야 돼. 2개. 얘들아, 상수함수랑 2개면 무조건 극대극소야. 무조건 극대극소야. 지난 시간에도 그렇잖아. 아, 그래요? 2개가 되게 하는 그런 실수 P의 최대값이 F 얼마래? 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지금 얘가. 그럼 한 방에 확 그리고 가야 되는데 왜 최대란 얘기를 했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한다면 요런 거예요. 봐봐.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을 2개로 만드는 방식이 밑에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위에서 2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야. 널 맞아? 위에 거 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냥 나조건 딱 보자마자 가조건 딱 보자마자 그냥 답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봐야 돼. 너의 그래프는 훅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17번이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한 가지 케이스를 딱 던져놓은 건데 한 번에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2 여기가 얼마? 그러니까 이쪽이 5여야겠죠? 맞지? 아, 이렇게 5겠구나 이렇게 된 거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0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세요. 너 뜬금없어. 야, 봐봐. 0부터 2까지 너 적분하라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식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뭘 쓰자는 얘기예요? 식을 쓰자고. 자, 그럼 다시 봐봐. 2에서의 함수값이 p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뭐 한 거야? 접한 거야. 여기서 뭐 한 거야? 끊고 간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식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얘를 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죠. 그럼 딱 요 수준은 1학년 인수정리 수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봐. fx 마이너스 p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3차 함수가 있는데 fx 마이너스 p라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 이게 y는 fx 마이너스 p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그 녀석은 어디서 접해? 2에서 접해, 5에서 끊었어. 그러니까 2에서 접해, 5에서 끊었어. 이런 꼴이 돼야 되더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어요. 맞아? 아니 잠깐만, 뭐라고 쓴 거야? x-2의 제곱 x-5.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1인 거죠. 맞지? 튕겨, 끊어, 빼서 인수정리야. 맞지? 이런 상태. 근데 선생님 저 p는 여전히 못 구했네요. 왜 못 구했니? 아직 안 쓴 게 있잖니. f빵이 빵이야. 그죠? f빵이 빵이야. 그럼 빵 집어넣어. 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 빵 4. 그죠? 네, 빵 그러니까 여기 얼마? 마이너스 5. 아, 그러니까 따라서 p의 값은 얼마? 20이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너는 어디다 쓸 거야? 너무 멀리 왔다. f x는 해서 넘겨버리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5에 자 20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었던 거예요. 넘어가니까 그냥 플러스 20이어야 되겠죠? 맞지? 이런 상태. 자, 그 다음에 얘를 쭉 정리했더니 전개한 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이건 그냥 가져올게요. 정리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이건 좀 생략을 할게요. 24x에 여기 플러스 20이 잠깐 뭐 잘못 썼나요? 잠깐만. p가 마이너스 p가 20이니까 네가 20이다. 그죠? 마이너스 5 잘못 쓴 거 없지? 맞죠? 그럼 마이너스 20 없는 거 맞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4x 맞죠? 그지?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될 테니까 지워진다. 이 녀석을 그냥 진짜 적분하면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24 x dx. 이것도 계산은 좀 생략을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했더니 답은 얼마? 뭐 28이 나오더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을 계산해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건 정말 실수 없이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이거죠. 얘가 말한 이 조건을 미분의 관점에서 우선 그래프 해석이 가능하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로만 끝날 거냐, 식으로 만들 거냐. 근데 그 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접했다, 끊었다, 완전 제곱이다, 1차식이다 라는 요 관점들로 인수분해까지 표현 형식이 가능하냐.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적분은 사실은 좀 표면적으로 그냥 계산만 좀 더 들어간 거고. 됐죠? 주의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번 문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준킬러라고 보는 게 나도 맞다라고 보고. 이 정도 문제는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 26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7번 문제로 가봅시다. 27번 문제는 2017년 10월 문제입니다. 지워볼게요. 2017년 10월. (27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 그리고 fx를 그냥 3차 함수라고 삥 하고 던져줬네요. 자, 왜 이걸 또 가져왔냐면 적분 중반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결국엔 야 미분이 중요하니 적분이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수준의 질문 아니야. 근데 난 엄마야. 대부분 엄마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그 질문 자체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질문인데 굳이 물어본다면 대답을 한다면 엄마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나. 미분이 중요해 적분이 중요해 그러면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은 미분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야. 이렇게 뭐 이렇게 가치를 이런 식으로 막 부여해야 됩니까? 둘 다 중요한 게 맞는데 미분의 아이디어가 더 주요하거나 중요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봐봐,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1이야? fx가 있어. fx가 3차 함수야. 이렇게 탁 줬어요. 알았어요. 거기까지. 근데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 프라임 3분의 11이 0보다 작다. 아주 뜬금없죠.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몰라요. 근데 얘가 어디쯤 있겠냐 라고 보면 뭐 여기 어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모르겠다 이거였는데 모르겠다. 아직 못 쓰겠다 이거죠. 모르겠다 이거는 못 쓰겠다. 아직 못 쓰겠네. 나조건 가보겠습니다. fx는 x는 2에서 극대. 이거 끊어서 읽어야죠. fx는 x는 2에서 극대값 35를 갖는다라는 것은 주어진 녀석은
미분을 하면 2에서 0이고 그리고 극대값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함수값이라는 얘기니까 35를 갖더라. 이렇게 조건 끊어서 읽으면 되지.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야. 쫙. 이 자리가 2고 너의 함수값이 35구나. 그쵸? 많이 준 거지 이 정도면.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 다조건 가봅시다. 다조건에서 이거 또 나왔어. 정말 많이 나와 이제. 보다 지칠 정도로 나옵니다. f, x가 함수값 f는 4. 이 녀석이 뭐라고요? 서, 다, 두, 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걸 끌고 와서 보면 fx가 저기 있다고 그랬잖아. fx가 어디 있대? 이렇게. 그죠? 거기 있어. 근데 여기 봐. f4.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요? y는 fx와 y는 f4가 있어서 얘는 뭐예요? 그냥 사실은 상수함수. 맞아? 그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야 이거 또 나왔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내 말이 맞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지. 뭘 알고 있냐면 이 자리가 2라고. 이 자리가 이미 뭐라고? 2라고. 그럼 여기가 4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거. 내 말 맞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가 2니까 여기가 4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너 아니면 너 아니겠네. 아니, 너 아니면 너 아니겠네. 너 아니면 너겠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수식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다시 너는 3차 함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3차 함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참고. 내가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죠. 3차 함수의 그래프 특성은 어쨌든 점대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2차 함수는 선대칭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맞죠? 그러면 너 또다시 이런 표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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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나중에는 이런 선을 그리지 않아도 직접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3차 함수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죠? 내가 지금 뭘 알려준 거냐면, 야, 2에서 이렇게 돼. 2에서 극대. 그러니까 여기가 35.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의 교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녀석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요 순간에 너의 값을 지금 4로 만들겠어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 거잖아. 그러면 얘랑 전체 차이가 2니까 너의 한 칸의 차이는 3분의 2 이렇게 그냥 바로. 너의 한 칸의 차이도 얼마? 3분의 2. 너의 한 칸의 차이도 3분의 2라고 생각해봐. 왜 그 얘기를 하냐 이거야. 이 자리가 얼마예요? 4 빼기 3분의 2. 그럼 3, 4, 12, 3분의 10. 이 녀석이 여기 있었구나. 이거죠. 그럼 3분의 11은 이 녀석의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지금 쟤는? 오른쪽, 왼쪽 어렵니? 얘들아, 여기 3분의 10이야? 3분의 11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니까 이쪽 위치잖아.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무슨 순? 모순. 말이 안 된다. 그죠? 3차. 그럼 또 뭐 할 건데, 너? 이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또 그려. 이게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딴 우리가 개념 강좌하면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수식 쭉쭉쭉쭉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제 문풀로 살짝 넘어오는 단계라면 약간의 기능적인 부분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쫙 대칭, 얘에 대한 점대칭. 어쨌든 얘는 변함이 없어요. 개형 자체는 이렇게. 그 변함이 없는 건 네가 2고 네가 35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4가 어디 있어? 이게 이렇게 4가 F4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Y는 F4. 그지요? 여기가 4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함수값에 이렇게 딱 연결. 그럼 이 자리가 얼마? 3. 그럼 3분의 11은 요것의 왼쪽. 이거 오케이지. 이렇게. 이거는 오케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요 얘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난 뭘 해야 되냐? 얘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야. X는 2에서 극대고, 극대인데, 그 녀석의 극대값이 35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사실 얘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된 건, X는 4에서 극소다라고 알게 돼버린 거죠. 극소. 극대가 아니라 극소.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 근데 나는 뭘 알아야 되냐? F0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죠. 어떻게 결정할까? 그러면 F4라는 함수값을 놓고 완전제곱식으로 할까? 자, 아까 문제랑 좀 비교해 볼게요. 26번하고 왜 27번을 뒤에다 담아놨냐면 이게 비슷한데 항상 그럼 우리는 또 문제 풀 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완벽하게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의 전략이 비슷한데 왼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길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미분한 다음에 적분할 수도 있고 적분한 다음에 미분 이런 알고리즘 막 엉키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잡아봐. 앞에 문제는 뭘 했었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식을 빵 뽑아냈어. 그죠?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 확실한 조건을 가지고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고. 한 번에 예측을 만들 거냐? 이번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다른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극값이 있는 곳이 명확하게 두 개라면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서 가자고.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뭐야? F 프라임 X의 인수가 명확하다고 내가 보기엔 지금.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4가 극값을 갖는 두 군데의 인수. F의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너는 그냥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니? 이쪽은? 그죠? 그러니까 26번은 다시 봐요. 26번 잠깐 넘겨봐. 그것은 그래프의 어떤 교점이나 위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완제곱식 그 다음에 1차 인수 그냥 뽑아냈다면 이번에 문제풀이는 내가 어떻게 바꾼 거다 다시 돌아오면 너 인수로 끌어냈다고.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분이니까 이것만 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됐죠? 그런 상태. 그럼 너는 3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하기로 결정한 거야. 이 미분 문제인데 왜 가져왔냐? 적분 문제인 거예요, 이거 지금. 적분으로 풀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fx는 3분의 1 그러지 말고 전개해서 적분합시다. 3 x제곱 마이너스 36 18x 플러스 24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4x의 선생님 적분상수요. 괜찮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FE가 오라는 걸 쓰고 있지는 않았었어. 그죠? 관찰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입할 수 있는 거죠. FE가 얼마다? 35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고 36 플러스 48 플러스 C가 35가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그죠? 이거 얼마입니까? 12, 20 그러니까 C는 1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는 15인데 얘가 마지막에 물어본 건 F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넣어줘. 15 이렇게 이제 답을 내시면 된다고. 역시 준킬러. 사실 정답률로 보면 26번보다는 27번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약간 난감해할 수 있다고. 수식으로 막 쓰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수식으로 쓰는 게 원래 맞고요. 근데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거나 어떻게 쓸지 모를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좀 심플하게 풀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어디 있냐? 3차 함수의 개형과 대칭성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아주 안정적인 준킬러 형태라고 나는 봐요. 근데 이걸 내가 적분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보가 명확해서 적분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한 방에 훅 치고 들어갈 거냐? 알겠죠? 원함수를 먼저 구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처럼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똑같아 보이는 풀이 과정이지만 좀 다르게 풀었던 26번과 27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전기출 캐리하기, 나중에 어떤 문풀 이런 걸 하면 계속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 반복될 거다. 익숙해질 거다. 그 이야기 27번이고요. 이제 넘어갑시다. 선생님 오늘 되게 선생님 낯빛이 좀 어둡지 않니? 선생님 오늘 항상 어두웠다. 오늘 여러 가지가 일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삶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건 누구나 겪는 거지. 누구나 겪는 거.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건 딱 두 가지 단어. 선생님이 어제 유럽에 있는 내 친구들, 유럽 쪽하고요, 저쪽 러시아 국경지대에 사는 애 친구가.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딱 이거. 우리는 고립돼 있진 않잖아.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발을 이렇게 그럼 잡혀가요.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못 나오는 거야 유럽에서. 집안에 가만히 있고 먹을 거는 좀 사다 놔서 버틸 수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밖에 못 나간대요. 이 고립감이 상당히 사람을 좀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 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되게 공포에 떨고 있더라. 이 고립감. 그래서 걔들 얘기 들으니까 또 뭔가 되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결국에 못 타고 거기에 지금 계속 있는 거야, 얘들은. 올 수도 없는 상황. 왜냐면 또 왔다가 또 어떻게 가나 막 이 생각 때문에 못 왔대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시간, 그리고 그들이 또 거기서 해야 될 어떤 생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엉킬까봐 못 움직인 거지. 아무튼 친구의 이야기 첫 번째였어요. 코로나가 가져다는 코로나 블루. 두 번째 또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 학원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정말 열심히 하는 고등부 선생님이 한 분 계셔.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원. 광교에 더올림이라는 학원이 있다. 광교에 더올림 학원입니다.
광고. 어쨌든 그 광교에 있는 에듀타운에 있는 에듀타운 더올림 이라는 학원이 선생님의 학원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강 학원보다는 좀 좁긴 한데 굉장히 큰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등부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애들한테 너무 잘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수업도 열심히 하고 보강도 되게 잘해주고 그런 되게 좋은 선생님이죠. 근데 이제 늦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야. 아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 남자 선생님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질 수는 없고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하셨고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좀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좀 많이 힘들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딱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광교 학원을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서 잠깐 움직이는 거라서 깊게 이 선생님하고 막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사무적인 이야기만 좀 많이 나눴던 거야. 근데 어제 결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우리 그 상주하는 원장이 누구누구 선생님 오늘 결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러냐? 알았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보통 너희들 몇 개월 만에 태어나니? 알아? 새 봤어? 뱃속에 있으면서 10개월 채우면서 오늘 10개월 나가야지 이러고 나왔을 거야.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약 10개월 정도 걸려서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아가가 나올 날이 한참 남았는데 미리 나와버렸어. 너무 일찍 나왔어. 엄마 뱃속에 양수가 좀 부족해서 더 이상 이제 뱃속에 있으면 아기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리 나왔어요. 아기 나오면 정말 조그맣다. 요만해. 근데 다 자라지 못해서 정말 요만해요. 그런 아기가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랐어. 한 1주 정도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어제 아기가 위험하다고 막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전화를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거는 또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좀 가 있는 상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위로조차도 못하고 카톡 문자 하나라도 이렇게 보내기도 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듣고 이제 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또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오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아기가 그래도 우선 좀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뭐 수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딱 거기까지 우선. 그리고 선생님 오전에 선생님 또 은행에 갔어. 기업은행에 가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쉬었거든요, 이 학원이. 한 달 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월세는 다 내야 돼. 선생님도 월급도 다 드렸어, 그냥.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한 달 닫았잖아. 이 학원이 좀 큰 편이야.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벌써 세 번째 갔는데 세 번째 오늘 또 빠꾸 당했어요. 막 짜증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막 쫙 쏟아지더라고. 삶이 참 고단하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답은 없어 지금 이제 선생님은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애기 아픈데 월급 빨리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고민. 차를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송파까지는 내가 지하철 타고 올 수 있는데 광교는 또 어떻게 가나? 이 생각에 차도 못 팔겠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해보자. 너희들한테 하소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게 머릿속에 쫙 있으면서 딱 두 글자가 떠오르는 거야. 도망가 버리고 싶다 그냥.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 이런 거. 진짜 싫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이 중압감들 있죠. 해결할 수 없는 중압감들. 근데 선생님 도망갔어 안 갔어 지금? 안 갔거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은 어쩔 수 없어.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지. 다음 주에 또다시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한 또 다른 은행에 대한 도전. 이게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이런 우울감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결국엔 또다시 뭘 선택하기로 한 줄 알아?
이걸 선택하기로 합니다. 살아야지. 그 아기의 그런 거 있잖아. 그 아기마저도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버티는 모습들을 내가 좀 상상을 해봤거든. 그래. 잘 살지 못해도 살아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성공하지 못해도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 버틴다. 이 태도가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 너희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되게 많을 거야. 고3? 사실 고3 끝이 아니에요. 20살, 21살, 22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 도망가고 싶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막 귀찮고, 이런 순간들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 들어야 될 하나의 단어는 그냥 뭐예요? 버텨. 버티면 답이 나와. 다음 주면 나도 뭔가 해결이 되겠지. 버텨보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다 보면 되게 답 없는 순간들이 좀 생겨요. 나 더 하기 싫다. 도망가고 싶다. 12월이 수능이죠. 12월이 수능인데 한 8월 되면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 그런 조급함은 사람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그건 거꾸로 자기 자신의 또 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버텨라. 답 없어요. 버텨라. 뭐라고? 버텨라. 알았지? 언제까지? 12월에 수능 그날까지만 우선 버텨내. 그러면 분명히 나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좀 버텨보려고. 그리고 우리 아가도 잘 버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니들 딱 와서 앉아있잖아.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기적이야. 너희들이 건강하게 딱 수업 듣고 공부하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도 그렇고.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적이 안 좋아도, 성적이 좋아도, 그거는 이 사람의 가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건 점수. 그냥 시험 점수일 뿐이야. 그냥 그 기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것은 너희들의 인간적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너희들은 존재만으로도, 기적 같은 거구나. 기적 같은 거구나. 기적이구나. 정말 귀한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 어쨌든 귀한 너희들과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또 돌이켜보니까 나도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그것이 두 글자로 뭐야? 기적이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 혹시 교회를 다니거나 또 뭐 절에 다니거나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으니 혹시 우리 아가가 좀 생각이 나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이겨내서 나중에 내가 막 몇 달 지난 다음에 얘가 빵긋빵긋 웃고 있어라는 얘기를 꼭 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네. 아무튼 여기까지. 우울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적이다.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수능 점수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뒤에 얘기로 가도록 합시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무겁게 좀 끌고 나왔네요. 좀 밝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삶이 고달파서. 자, 28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봅시다. 정말 고달픈 건 얘죠. 이 문제. 몇 번이야? 30번이야. 어머나, 씨, 어떡하니? 30번이야?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차분히 봅시다. 결국 맥락과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져오지 않았을 거야. 그래? 자, 가봅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 땡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x 4제곱 플러스 응아 모르겠다. 거기까지. 자, 근데 4개의 수. 야, 봐봐. f 마이너스 1, 그 다음 f 0, f 1, f 2가 조금 뜬금없이 좋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제 물음표죠. 어떻게 해야 되고? 수를 대입할 것도 없는데, 그지? 알았어. 우선 넘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그리고 2, f 2에서의 접선이 있대요. 접선, 그러니까 거기서의 뭐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뭐 접선의 방정식, 뭔가를 쓰겠지. 근데 그게 k, 0에서 만났는데 좀 다행스러운 건 뭔진 모르겠는데 x축의 점이야. 어쨌든 그럼 곡선 밖에서 그건 접선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k를 잘 모르니까 접선 얘기는 맞고 미분계수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태.
그리고 F2K, K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럼 F2K가 20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뭔가의 미정상수를 결정하라는 얘기일 것 같고, 그걸 가지고 F4K를 구하자. 어쨌든 K는 찾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F라는 함수식을 찾아야 될 거잖아. 근데 여기서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야, 조건이 되게 불친절하네. 30번. 30번이니까 첫 번째 쫄고요. 두 번째 문제를 읽었는데 뭔가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좀 정확하게 좀 주어진 것 같아서 또 쫄고 못 풀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조각을 좀 모아볼게요. 혼자 풀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조각들을 모으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키워드.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걸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될까? 등차 수열, 첫 항이 주어지고 공차가 주어지고 등등이 있었죠.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 있으면 첫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배우잖아.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수열은 사실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함수예요. 수열은 함수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실수에 대응되는 함수예요. 그럼 얘가 변수가 n인 함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기로 했죠. nd a-t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 함수야. 그러니까 nd라고 쓰지 말고 dn이라고 쓰는 게 어떠냐 이거죠. dn. 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도 돼? d x 플러스 a-t에서 그 x가 n인 상황인 거잖아. 자연수. 이게 뭐예요? 직선. 뭐라고요? 직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을 기하적으로 활용한다면 바로 이런 얘기였던 거죠. 짠해서 우선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y는 dx 플러스 a-라고 쓰는 거야. 진짜. 어머. 그럼 이 d는 여기서 지금 기울기 역할을 하죠. 1을 대입하면 그게 a1인 거고 지금 그 얘기인 거고 2를 대입하면 그게 a2인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맞아? 그래서 너랑 너랑의 차이가 무슨 차? 공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공차의 기하적 판단은 어쨌든 그건 거야. 뭐라고요? 기울기였던 거야. 1분의 D.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도 그냥 이 기울기, 이 D 기울기가 공차구나. 직선에서 점을 같은 간격으로 똑똑 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지금 앞쪽에서 풀었던 모든 문제가 직선이 직접 줬어요. Y는 뭐 F선. 직선이 직접 줬다고. 직선을 직접 주지 않았는데 직선이라고 읽어야 하는 이 부분이 어렵지만 근데 이거 내가 기초 개념 시간에 분명히 했던 얘기란 말이야. 까먹고 있어도 그러니까 까먹고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지금 다시 끄집어낸 거라고요. 난 함수다. 직선이다. 그럼 이제 전략을 짜기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 F1과 F0과 F2와 F-는 얘들의 간격이 1씩 차이 나고 등차 수열 그랬으니까 야, 이 녀석은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직선 그려놓고 만난 어떤 교점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이거 기하적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대입할 건더기가 없잖아. 수를 가지고 뭔가 만든 뭐 등차 중앙을 쓸 거지. 그것도 아니죠. 기하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니까 뭐 명확한 그림은 아닐 수 있으니 여기다 이제 딱 그려보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에서 2에서의 함수값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뭔지 모르죠. 그럼 이렇게 점이 찍힐 거 아니야. 이렇게 점이 딱 찍힌 이 점만 가져오면 얘들이 이제 등차 수열 값이 되는 거라고. 근데 4차 함수가 있다고 그랬고 여기 봐봐. 마이너스 1에서 접할 거고 2에서 접하는 게 여기 어딜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니?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4차 함수면. 다시 할게요. 우리 끊고 지나갔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지금 정확한 그림이 아니야. 똑바로 못 그려. 다시 이렇게 교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4차니까 한 번씩 끊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서 뭐 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접선일 리는 없죠. 자, 만나는 교점이 4개. 나 4차 함수. 정확한 개형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4차 함수와 이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위치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직선과의 교점이겠구나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끊고 날 거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뭔가 이렇게 접선이 있는 거야. 이건 또 다른 접선이.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뭐 접선이. 그리고 또 어디서 접선이래? 2에서 또 접선이 이렇게 접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잘 그렸네요. 어쨌든 이런 데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그 자리가 K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우선 기하적이다. 그리고 충분히 기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4차 함수를 처음에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다라고 할 땐 접선은 어쨌든 명확하잖아요.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가. 접선 어디가 지나가는 교점이 K.
물론 이게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X축에 있다라는 거야. 모든 것을 기하적으로 우선 판단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하적으로 표현된 걸 수식으로 옮기겠다.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첫 문제와 비슷한 거예요. 첫 문제는 그냥 P, Y는 P 그냥 준 거잖아. 그걸 인수로 문제를 떡밥 던졌습니다. 인수로.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거죠. 뭘 해야 되긴 30번이니까 좀 어려운데 이 직선, 다시 말하면 이 등차수를 표현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는 필요하겠죠. 지금 얘처럼. 근데 그거를 저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난 직선일 뿐이야 사실 얘. 그래서 미정상수를 최소화해봤자 어쨌든 2개. 그죠? 어쨌든 2개. 이걸 등차수의 형식을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까?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직선이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함수야? 4차 함수와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 끊고 지나가야 돼. 교점이 4개여야 돼. 그러니까 1차 인수밖에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뭔가 붙어가 접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뭔 소리냐? fx에서 저 직선을 뺀 것 이렇게 가죠. 뺀 함수. 첫 문제, 오늘 첫 문제였던 몇 번이었죠? 26번 문제를 그렇게 풀었지. 야, 인수를 바로 끌고 갈 거야. 완전 제곱 1차식. 근데 얘는 지금 다 1차가 되었죠.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었으니까 얘가 x-1인수, x인수, x 플러스 1인수, x 플러스 2인수가 된다고. 아름답지 않니, 이 문제? 아이고. 여기까지만 와도 나는 좀 오케이인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생님이 푼 것에 대해서 나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달라진 거야.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 다시 봐요. 등차수열이라고 줬어. 그럼 여기 AX 세제곱 이렇게 놓고서 막 대입해서 풀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하늘로 날아가죠. 미정상수가 너무 많다고. 근데 그거를 뭘로 보겠다? 수열은 함수다. 등차수열은 직선이다. 얘가 4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의 교점을 얘기하는구나. 4개의 교점들이 있으니 1차 인수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의하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복잡하지만 맥락은 또 인수분해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만 오는 것도 큰 고비인데 이 정도면 문제 절반 정도는 푼 거다. 아직 절반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한참 남은 거야. 여기까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선. 인수정리로 수식을 표현하는데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M 찾고 N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K도 있어. 아이씨, 저것도 찾아야 돼. 그치? 그래서 문자 3개가 주어진 걸 가지고 연립하는 이제 복잡한 계산이 좀 남더란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제 절반의 시작이 또 있어야 돼. 뭐냐면 접했대. 접선이야. 다시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과 2에서의 접선이 K 콤마형을 지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써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다음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K, 0을 대입해서 세 문자에 관한 연립 방정식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해야 되잖아. 아차. 이걸 어떻게 미분하나? 방법은 2가지야. 첫 번째. 2차 2개 묶어서 그냥 곱의 미분법. 야, 이거를 4개를 한꺼번에 곱의 미분법으로 막 가지 말고 우선 그냥 2개 묶어서 방법 알려드려요. x 플러스 이렇게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그럼 딱 그냥 곱의 미분법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에 집중한다면 굳이 이 상태에서 그냥 미분을 해도 되고 뭔 소리냐. 자, 봐. 나는 f 프라임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1이 필요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 미분하면요. F 프라임의 미분은 너 미분하니까 셋 살아있고 얘 미분하니까 셋 살아있고 얘 미분하면 셋 살고 얘 미분하면 셋 차례차례 하나씩 미분한 4개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살아있는 미분만 잘 생각해봐. 야, 어차피 마이너스 1이 살아있는 애들은 다 죽을 거 아니냐고. 그럼 봐. 이 마이너스 1, 봐봐요. 얘가 미분된 너의 인수만 살 거 아니야. 막 있을 텐데 막 이것저것 있을 텐데 그냥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뭐 막 필요 없다고 지금 다 0 될 거라고 집어넣으면 얘만 살죠. 이거 어때?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이 녀석의 양변을 미분한 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될 거라고요. 그럼 이 녀석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m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있을 테니
거기다 어떻게 하자고요? 마이너스 1에 대입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m은 하고 아까 얘기했죠. 이쪽 다 사라질 거라고. 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이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너의 기울기는 m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다시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 두 개씩 묶어가지고 진짜 곱의 미분법 넣고 대입을 해도 되고. 알았지? 아니면 지금처럼 인수를 살려놓고 곱의 미분법을 예측해도 되고.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좀 귀찮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계산하기는 불편하지는 않은 좀 귀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미분해서 나는 얼마? 마이너스 1을 어떻게든 대입을 할 거야. 그랬더니 너의 어쨌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m 마이너스 6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가 그냥 m 마이너스 6. 그죠? 그런 상태. 그리고 어디서였어?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됐죠? 그리고 거기서 함수값도 생각해봐. 그 자리에서의 함수값도 생각해보자고.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 밑에다 한 줄 더 써야 되겠네. 그냥 함수값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홀롤롤록 다 지워지네. 그죠? 네가 0. 아 그럼 f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겠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함수값은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야. 좀 수직이 맞나 좀 확인해 볼게요. m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n. 우선 여기까지. 이거 좀 지우자. 접선의 방정식을 좀 기계적으로 구하는 거라고. 같은 맥락으로 x는 어디서요? 2에서의 접선의 방정, 그래서 이제 k, 0을 대입하겠다는 얘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f'2도 마찬가지겠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봐봐. 얘만 뺀 여기다가 이렇게, 2 집어넣은 것만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 2, 6이요, 6. 이거라고, 이거. 규칙이 똑같아서. 따라서 y는 m 플러스 6인 거예요. m 플러스 6이고 x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또 2를 대입하면 f2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고 왼쪽은 오른쪽은 또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2m 또 풀고 나니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좀 기계적으로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런데 얘가 어디서 만난다고요? k, 0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k를 이렇게 싹 집어넣어주면 또 써볼게요. m 어우 지루하다 문제가. 그죠? k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식 하나가. 두 번째 m 플러스 6에다가 k를 집어넣은 거니까 k 힘내 얘들아 플러스에다가 2m 플러스 n도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맞지? 그런 상태. 근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f 2k가 2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식 3개 구해야 될 거 3개니까 구할 수 있겠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 상태에서 전개해서 두 개가 같다 연립하고 같은 식을 통해서 다시 여기다가 순환해서 대입하면 두 식을 다 쓰는 거 아니야. 0인 것까지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말 지루한 계산일 뿐이야. 근데 그걸 좀 잘 견뎠으면 좋겠어. 혼자 풀 때도. 뭐 MK다 이렇게 놓고 지워지게 좀 눈에 보이기는 해요. 지금 선생님 보면 M 마이너스 6K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거 지가 알아서 벌써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런 상태고 밑에도 정리하면 MK 이것도 이게 서로 같으니까 이거 지워지겠구나.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내면 되겠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6K 마이너스 12 플러스 2M 플러스 N도 0인데 어쨌든 너랑 같아. 근데 여기서도 이미 너는 지워진다고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같다라고 놓으면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너가 같다 그러면 이거 표시만 할게요. 진하게 하지 않고 어머 오씨 아주 센 난리를 피는구만. 어쨌든 MK 지워지고 그죠? 이거 NN 지워지고 그지? 그럼 뭐가 남냐? 넘어가니까 12K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이쪽에. 그죠? 그럼 너 넘어가니까 얼마? 6이냐? 6?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K가 2분의 1인가요? 자, 잘 계산한다 보자 좀 다시. 너랑 같으니까 지워져. 얘는 이미 지워졌던 거고요. N 지워진 거 남는 게 6K 마이너스 12밖에 없어.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6밖에 없다고. 별거 아니었던 거야. K가 2분의 1이다. 됐죠? K가 2분의 1인 걸 다시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다시 넣어주면 여기는 MK 하니까 2분의 1 M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M이니까 전 플러스 M이고요.
마이너스 6K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m 플러스 n 자체가 0이었던 거죠. 그럼 어쨌든 얘는 지워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아니 똑바로 써. m 플러스 n이 9다라는 식이 나올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뭘 어떻게. 여기다 놔야지. K가 2분의 1이니까 너는 F. 이를 의미하는 거구나. 여기구나. 이런 거죠. 하지만 1은 넣어봤자 다 날아가지. 그러니까 F1은 뭐가 돼? m 플러스 n이 20이겠구나. m 플러스 n이 20이겠구나. 쭉 빼면 2분의 1 m이 11이겠구나. 뺐어? 그럼 m이 22겠구나. 아, 여기까지. m이 22니까 n이 얼마야? 마이너스인가요? 넘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마무리. 하나, 둘, 셋.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요. 22x 마이너스야. 2 하고 오른쪽은 그냥 아까 가지고 있던 그놈들이 그대로 쭉 살아있는 거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하라고 그랬어? f4k, f2 구하자고. f2도 어떻게 돼? 뿅 지워지네요. 땡큐. 그러니까 얼마? 44 마이너스 2 하니까 넘어가니까 얼마? 42인가요? 이렇게 뽕뽕. 또 이렇게 약간 지루했지만 또 그것도 못 풀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사실은 난 부록인 것 같아. 부록이 좀 두껍긴 했지. 뭐가 제일 이거죠. 생각해봐. 인수분해야. 인수분해야. 그리고 싹 거슬러 가볼게. 27번도 그럼 어떻게 풀었는지. 도함수 인수분해였어. 인수찾기. 26번 어떻게 풀었는지. 원함수 완전제곱 인수분해 1차식 인수분해였어. 그러니까 내가 수식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방향 결정에서 다 달라졌지. 결론은 다 똑같은 거야. 인수로 다항식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가 킬링 포인트였고 나머지는 부수적 계산인데 30번이다 보니까 좀 길게 나왔고 요즘에 또 트렌드는 이게 트렌드가 좋은 건 아닌데 계산이 진짜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했죠. 뭐? 계산이 어떻다고? 더럽다. 사랑스럽다. 이것도 감안해야 돼. 충분히 연습해줘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참을성 있게 인내심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소 지루했겠지만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가 언제 또 계산 실수가 나오는지를 또 느껴야 돼. 너 되게 신기한 게 있다? 이런데 계산 실수 왜 어떻게 나오는 줄 아니? 그래서 정말 계산 실수 있긴 한데 집중도가 딱 떨어지는 순간들이 생겨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푸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하게 돼 있어. 맞나? 우선 끌고 가야 되는데 맞나? 그리고 딱 아씨, 뒤에 문제는 뭐가 있나? 그걸 또 왜 봐? 뒤에 문제 뭐 있지? 돌아와. 내가 너무 많이 봤어. 두 번째, 갑자기 여기서 난 20살 때 연애는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왜 하냐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야. 문제에 집중해. 문제 끝까지 결론 내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보면 돼요. 혼자 공부할 때는. 근데 스스로가 여기서 내가 잘못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풀고 있는 거 괜찮으니까 끝까지 끌고 나가보라고. 그 다음에 열어봤더니 답이 틀렸으면 거꾸로 역순을 어디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잘못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풀고 있네. 돌아와서 또 그거 잘못된 거야. 끝까지 우선 가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합시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28번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세 문제를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마지막 문제 분명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자고. 과연 못 풀만한 문제인 것이냐? 아니다. 알겠죠? 용기를 갖고 도전해 봅시다. 우리 다음 시간 정적분의 활용 9번으로 갈 건데 정적분의 활용은 어쨌든 넓이, 연관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뭐가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정적분의 활용 여기 9시에 시작합시다. 알겠죠? 9시에 시작을 할게요. 그 마지막 내용도 네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거만 좀 힘들고 나머지 세 개는 좀 평이하게 끝낼 수 있어서 한 타임에 딱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가죠. 9시에 시작하자.